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법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질권 대출하기 위해서 지금 KTX역으로 와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9월 16일부터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질권 대출 한도가 90%에서 75%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NPL 투자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익률이 악화가 되는 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회사들은 계속 남아서 NPL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NPL 계약을 마쳤고요. 오늘 대출 자설을 하고 내일 대출 실행까지 3일 안에 원스톱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건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질권 대출은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서울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 보면 여행을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수강생 한 분이랑 질권대출이랑 계약하는 과정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기가 가지 않는 지역을 매번 가다 보니까 여행을 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PL을 투자를 하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는 것이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서울역에서 JB 우리캐피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질권대출금융기관을 두 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축은행도 이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질권대출을 많이 하는 곳이 수역과 JB 우리캐피탈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 처리가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수협에서 질권대출을 대부분 이용했습니다. 아무래도 NPL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질권조달금리가 될 것입니다. 수협의 경우에는 질권조달금리가 JB 우리캐피탈에 비해 저렴하지만 대출 승인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 대출 비율이 90%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비주거용인 상가나 공장 이러한 부동산은 대출 비율이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B 우리캐피탈은 수협에 비해서 어느 정도 대출 승인율이 높으며 NPL 물건이 우량하다면 질권대출 비율이 97%에서 98%까지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수협의 대출 한도가 소진되어 상반기 이후에는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JB 우리캐피탈에서 대출을 실행시키는 비율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날 역시 JB 우리캐피탈에서 올해 마지막 NPL 질권 대출이 될 듯합니다. 이날 JB 우리캐피탈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 주제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NPL 법인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자 제한법과 그리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약이 생기다 보니 NPL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허들이 생기겠지만 기존 NPL 투자를 하던 회사들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10월 16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JB 우리캐피탈에서 대출 자설을 마친 뒤 2명의 NPL 투자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랑 계속적으로 NPL 투자를 해오던 분들인데 질권 대출이 90%에서 75%로 줄어들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들기에 마지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연끌을 해서 하나라도 더 투자하고 계십니다. NPL 투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론세일을 통해서 법인이 채권을 매수한 뒤 일정 부분 참여가 가능하며 그리고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NPL 투자 방식 중 론세일 방식으로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 투자나 사후정산, 채무인수 방식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결론을 매도를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기에 조금 더 불확실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PL 투자는 론세일이 가장 빠르게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매도가 예술이 되어야 하지만 매도는 오직 10만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JB 우리캐피탈에서 대출 자서와 NPL 투자자를 만나는 일정을 브이로그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NPL 투자를 조금 더 쉽고 알기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